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진민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나와 계신데요. 네, 목소리가 제가 톤이 오늘 좀 높죠?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범인입니다.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아니, 이전에 지금 한껏 제 목소리 톤 높여놓고선 두 분은 굉장히 차분하게 인사하는 건 이건 무슨 이율 배반적인 행동입니까?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전문가입니다. 할 땐 딱 그렇죠. 할 땐 딱 하고 댓글 딱 읽어주세요. 네, 바로 들어가죠. 네. 러우 전쟁 종전 협상 트럼프 대 푸틴 대 젤렌스키. 여기에 장건영 님이 개그 프로도 아니고 좀 정제된 발언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너무 웃음 가득한 방송을 해서 그렇게 들으셨나 보다. 저희가 마지막 방송, 이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조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마음 좀 가볍게 들으시라고 조금 더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가 연출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비달벨러님이 바로 그럼 시사 방송을 보세요. 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네네네. 네,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그 프로도 아니고 시사 프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북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듣던 사람으로서는 참 이렇게 다양성 있고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 참 좋습니다. 이 댓글 보고 또 생각이 많으셨구나. 네, 그래요. 저는 이런 하나도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네요. 그럼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래요. 개그 프로 보실 분들은 개그 보시고 또 시사 보실 분들은 시사 보시고 적당히 잘 그 밸런스가 되어 있는 우리 뉴스팟을 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북에서 온 사람, 남에서 온 사람, 워싱턴 사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게 사실은 주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골라서 보고 싶으신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마음을 또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 방송 끝까지 다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재밌게.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이 달라졌어요. AP통신 아웃 유튜브 오케이. 이 방송을 들으신 현정국님. 여전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재밌습니다. 좋아요. 독립언론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잘해보세요. 샬롬 뉴스팟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송도 열심히 또 현정국님도 끝까지 들으셨네요. 네. 그리고 캡틴 소님 손흥민 선수를 모른다고 이 편에서 또 현정국님이 댓글 소개 감사드리면서 저는 왼쪽 신장 제거 수술과 방광 일부 제거로 요관암 2기 판정받고 향후 5년간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하고 근황을 또 알려주셨어요. 뉴스팟 응원에 힘입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병 생활과 뉴스 청취를 하렵니다. 수고하세요. 또 이런 댓글에 마음이 찡하면서 감동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아프시지만 또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현정국님 이외에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아프시거나 투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고통이 받으시거나 괴로우시거나 이런 분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또 방송을 통해서 좀 웃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위해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의 응원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대댓글에 엠버제이님이 현정국님께 최소 5년은 추적검사 하셔야 하신다니 건강 잘 챙기세요. 짧은 글로나마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또 뉴스팟이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현정국님 지금 한 분 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도 힘내시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댓글 또 있을까요? 캡틴 소니 이 제목에서 오늘은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효진배 T3W님이 쉽게 접하기 힘든 최신 북한사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채널이네요. 아이고 지금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애청하며 응원하는 열혈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띵띵띵 하트 뿅뿅뿅뿅뿅. 아이고 감사합니다. 띵띵띵띵띵 하트 뿅. 엄청 젊으신 분이신가 봐요. 이거 댓글도 이쁘게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다들 막 말이 그냥 멈추지 않고 기사님들이 화이팅 띵띵띵띵띵띵. 그러니까요. 효진배님 환영합니다. 또 열혈 구독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뭐 이 외에도 우리 현정국님께서는 모든 방송을 들으시고 모든 방송에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어느 댓글에 보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관계까지 두루 아우르는 이런 말씀도 남겨주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애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지 않으신 분들도 한 분 한 분께 애청해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오늘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자, 방송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팟 김지수 기자 준비해주세요.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북한에서 뭘 봤나요? 입니다. 북한에서 뭘 봤나요? 저는 일단 북한 못 가봤으니까 먼저 아무것도 못 가보신 분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네, 저 네. 가본 거 아니고 저는 거기서 온 사람으로서 예, 비록 북한이라는 작은 운물이지만 네. 안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네, 러시아 소설도 읽었고 또 유럽 영화도 봤고 근데 꽃제비도 보고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유럽 영화도 유럽 영화는 괜찮나요? 그건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봤죠. 러시아 영화 이런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 동구권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진영이라고 했죠. 네. 그 나라들의 영화들을 보여줬죠. 안 낚이네요. 안 낚이네요. 안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뭘 봤냐고 물어보면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또. 네. 네, 왜 이 주제를 가져왔냐면 네네. 최근에 서방 관광객이 북한에 다녀오면서 그 후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녀온 사람들의 그러더라고요. 후기가 벌써 나왔네요. 그럼요. 네. 저희 RFA에서도 먼저 보도가 나갔었는데 네네.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서방 관광객들이 이후에 SNS, 그러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북한 여행 후기를 막 올렸어요. 네네네. 이 중에 한 프랑스인 관광객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소학교를 방문했는데 김정은의 찬양가를 부르는 학생들의 공연을 봤다. 5살짜리, 근 5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이 보셨을 때 5살처럼 보였나 봐요. 네네네. 5살짜리 아이들이 어뢰와 폭발하는 배를 배경으로 노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묘하게 매력적이면서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이런 후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어뢰와 폭발하는 배를 배경으로. 어린 아이들이.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전에 왜 현성월이 중국의 그 음악단을 데리고 가서 미사일 발사하는 그림 이걸 중국에서 이런 장면은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럼 우리 안 해 하고 바로 짐 싸고 철수했죠. 예, 철수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맞아, 드네요. 맞아. 네.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작년인가요? 저희 방송할 때 네. 그 북한에서 학생들 운동회 할 때 네. 그 미군한테 이렇게 폭탄 던지는 거 맞아요. 그런 거 시켰던 거. 저 아니죠. 마지막에 불 이렇게 지르고 불 질러서 마지막 태워버리고. 맞아요. 이렇게 앞에 친구들은 우리 왜 이어달리기라고 했거든요. 우리 네. 개주 왜 셔트트랙 보게 되면 개주 달리기 하잖아요. 이렇게 네. 서로 이어서 달리잖아요. 네. 앞에 친구들은 가서 그냥 총창으로 찔러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가서 불을 질러요. 좀 뭐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이게 관광객들한테 이런 거를 굳이 보여줘서 뭐가 좋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네. 뭐 북한의 관광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네. 근데 과연 이런 걸 보면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네네. 사신 분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어떠세요? 북한은 그 학교 복도에도 이런 선전물들이 다 있거든요. 네. 연필이 뾰족하잖아요. 연필 끝이. 네. 이 총창으로 미군과 괴뢰군을 이렇게 찌르는 그 선전물이 있어요. 복도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봐서 저희는 그게 뭐 섬뜩하다거나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일종의 아동학대가 아닐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네, 아이들이 정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프랑스인 관광객도 5살짜리 아마 그렇게 어리게 보였나 봐요. 그 친구들이 뒤에 배경을 미사일이 날아가고 배가 끊어지는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봤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아마 내부에 살 때는 무뎌서 워낙에 평소에 일상에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아마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칼군무 칼박자에 막 쳐서 움직이는 건 그런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그죠. 저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어서 저희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하는 정도였지만 그게 참 고달프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추울 때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시설도 안 좋기 때문에 난방이 됐든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바람 맞으면 따가운 햇볕에서도 훈련하고 그렇게 다 맞춰보고 하거든요. 관객들이 볼 때는 대단하겠지만서도 안쓰럽고 또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그 가사가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 땅에 기어든 원수 미제들 우리는 용서치 않으리. 저희가 고무줄 놀이를 옛날에 했는데 이걸 고무줄 놀이를 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여자아이들이 여자 학생들이 고무줄을 건너뛰면서 밟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거든요. 입으로 부르면서 뛰는 아이도 고무줄을 잡고 있는 아이도 같이 불러줘요. 옆에서 같이 뛰다 이 땅에 기어든 원수 미제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진 기자도 아니 저희 어릴 때 고무줄 할 때 그랬어요? 네. 야. 앞으로 고무줄 놀이를 이거를 하셨다고요? 저도 저희 엄마 세대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면서 고무줄 놀이 하셨다는 얘기를 엄마 세대가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엄마 세대부터 저희 때까지 내려온 게 약간 노래만 다르지 가사가 사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썸뜩한. 이거 여학생들이 맞아요.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이건 나라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일상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사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난폭한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을 겪은 또 그 바로 아래 세대들한테 그냥 흔적으로 대물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근데 뭐 한 세대 아래만 더 내려가면 김지수 기자 지금 눈이 동그래가지고. 네,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김 기자는 그냥 들은 거지 모르고 네, 아 네. 그럴 수 있었다고라고 놀라워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전쟁 때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관광객들 앞에서 심지어 그러니까요. 이런 노래를 지금 본인들은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외국인들의 눈에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를 부르는 걸 보면은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느껴질 거예요. 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겠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이거 외에 또 다른 후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한을 여행한 영국의 한 유튜버가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방문 후기를 전했는데요. 네네. 북한에 엄청난 통제가 있었다 관광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로 화제가 됐어요. 그게 왜 또 화제가 됩니까? 통제는 뭐 원래 있는 거고. 네. 대체 또 뭐가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통제도 물론 있었지만 뭐 네네. 화장실을 갈 때 물어보고 간다든지 이런 통제도 있었지만 네. 화제가 된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네. 이 관광객이 북한 러시아 우정의 집을 관광하고 나서요. 네네. 방명록에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이렇게 네. 적었는데 네. 이게 뭐가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예요? 가이드가 와서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왜 적었냐 이러고 한 거죠. 와. 우리는 감히 핵미사일 만드는 나라에 와서 세계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건가? 그래서 이 관광객은 그때 공포와 편집증을 느꼈다 이렇게 무서웠겠다. 말했는데 정말 어디 잡혀가는 건 아닐지 긴장을 했을 것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세계평화를 기원합니다. 잘 되길 위한다 이런 거 쓰잖아요.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북한을 치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세계 평화를 북한 평화도 아니고 세계 평화라고 정말 애둘러서 곱게 이쁘게 쓰신 것 같은데 네. 물론 북한도 성공적인 관광 유치를 위해 이제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삼가하겠지만 여전히 북한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오토 원비어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평생에 남죠. 전 세계에 네. 충격을 안겨줬던. 맞아요. 전 지금도 막 머리털이 쭈뼛 서거든요. 네네. 제가 본 또 후기 중에 하나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었다는 건데 조 스미스라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기자 출신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네요. 네, 미국 사람은 못 가지만 옛날에 그 몸담으셨던 분이신가 봐요. 사진만 보면 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 길은 울퉁불퉁하고 보더블록은 흔들리고 맞아요. 보더블록들이 흔들려요. 네, 잘 보더블록이 깔려 있어도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네. 들어봐도 사실 한국 옛날 같아요. 한국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면은 보도블록 하나하나 해놓은 게 막 흔들흔들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보더블록을 금방 깔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잘 깔지 못해서 그랬겠죠. 네네네. 건물들은 이상하게 지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에만 민감한 이런 북한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이 정도면 진짜 실제 바깥 실상은 어떨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했네요. 차마 숨기지 못한 북한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죠.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뭐 네. 어떤 독일인 관광객이 이 북한이 가난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네네. 사진 찍지 말라고는 했는데 딱히 주민들이 사는 집을 가리거나 막거나 하진 않았나 봐요. 또 라선에서는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소와 마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모습도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 그게 인상이 깊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이제 외부에 살아가는 이게 뭐 물론 다른 세계에서 또 가난한 나라도 있겠지만 막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라선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그 정도도 감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주민들이 통제를 했을 거란 말이야. 마차 여기 다니지 마시오.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우마차 통행 금지 했을 건데 이걸 안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 뭐 너희들 다 아는 건데 뭐 나도 피곤하다. 또 다른 후기도 있을까요? 네, 러시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올라온 후기도 있었는데요. 러시아네요. 네, 한 러시아 여행 블로거가 남긴 말로는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항공기가 굉장히 낡고 허약해 보였다. 허약해 보여. 갈 때는 1976년산 항공기를 타고 귀국할 때는 1983년산을 타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조금 젊어졌네요. 그래도 무사히 착륙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저번에 저희가 나눴던 주제 중에서 북한 맥주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아주 음방을 했죠. 음주방송처럼. 그렇죠. 더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평양에 맥주 가게도 갔대요. 근데 주민들이 100명 정도가 줄을 쫙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맥주 김 다 빠지겠다. 맥주 표를 사려고. 맥주 표를 사려고 맥주 표를 사는 줄이. 표를 사려는 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평양 사람들의 맥주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 이분이 대신 눈으로 저희 대신 확인해 주셨어요. 김지수 기자 그 티켓 하나 어떻게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요. 공수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진짜 대동강 맥주 맛이 너무 궁금해요. 대동강 맥주. 이번에 대동강 맥주도 나오고 또 어느 영상에 보니까 두만강 맥주도 있더라고요. 더만강 맥주. 맛있겠다. 어떤 맛일까요? 소주였나? 그 줄이 보여주려는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맥주도 아니고 맥주표를 사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매 끼마다 물 대신 대동강 맥주가 흘러 넘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맥주 맛이 좋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네네. 그러고 보니까 아마 밖에서는 딱히 접할 수 없는 그런 맛이니까 좀 특이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 북한이 띄우는 명소는 다 데리고 갔네요. 그러긴 하네요. 이 와중에 홍보를 톡톡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평양 동물원도 방문했던데 맥주집, 동물원 이런 것이 다 북한이 최근에 매체를 통해서 엄청 공들여서 선전하고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노린 거네, 노린 거. 맞아요. 공들인 만큼의 좋은 후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후기도 뽑고 돈도 뽑아야죠. 근데 그게 좋은 후기가 될지 아니면 그러게요. 오히려 북한에 대한 나쁜 여론을 형성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 동물원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에 평양동물원에 어느 그 원숭이인가요? 이렇게 담배를 피웠다고 그것도 줄담배를 피웠다고 했잖아요. 원숭이가요? 맞아요. 예. 진짜 장면도 사진도 있었어요. 동물학대로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가. 그 원숭이가요 줄담배를 폈어요. 어떻게 줄담배가 뭔지 아세요? 지금 피고 있는 담배 새 담배를 있잖아요. 뽀끔뽀끔 해가지고 저는 담배 필 줄 몰라서 모르는데요. 정말 기술이에요. 뽀끔뽀끔 해가지고 이 담배에서 불이 저쪽 새 담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방금 피웠던 담배 버리고 불 붙여졌잖아요. 그 담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똑하네요. 와 이거 이 친구도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아니면 원래 담배를 좋아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여행 상품 중에 짝퉁 명품 시장 방문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짝퉁 명품 시장? 과연 뭐 명품일까요? 그냥 짝퉁이겠죠. 여기서 또 사진은 못 찍게 했다. 그건 또 부끄럽구나. 아유 참. 가릴 건 가리고 보여줄 건 보여주는데 그냥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팔기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나저나 관광문이 슬슬 개방되니까 북한에서 또 개최하는 국제 행사들 이런 것도 또 실제로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라톤. 평양 마라톤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다시 열린다, 개최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드디어 신청 접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음 달에 열리는데 4월 16일에 열려요. 4월 16일? 네. 4월 16일이네요. 네. 4월 16일이면 이제 김일성 생일 다음 날이네요. 네. 그런데 접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했나요? 전 못했어요. 아니요. 왜냐면 한국 사람한테 미국 한국, 사람한테 미국, 말레이시아 여권 소지자는 특정 정치 외교적 이유에 따라 참가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저희는 못 가요. 안 가요. 안 가. 역시 미국인, 한국인은 못 가고 저희 중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두 분 달리기는 좀 하세요? 잘 하고 간다고 하는 거 지금? 저 했었어요. 제가 10km를 1시간에 달린 적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와, 거의 진짜. 선수급인데요. 우리가 확인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래서 저희 치고 우리 동아리에서 우리 아마추어 일반인들이 나갔었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도핑 검사 해봐야 된다고, 약물 검사 해봐야 된다고. 그 정도로. 약물 검사가 아니고 전 진짜 악을 쓰고 한 건데. 아유, 좀 지금은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냥 모르겠어요. 안 합니다. 깔끔. 안 합니다. 저는 체력이 꽤 안 좋은 이슈로. 여기보다 제일 젊다고 이제 체력이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껴두세요. 네,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가끔 보면은 하이힐, 그 높은 구두 신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거기에 체력을 다 쓰셨네. 맞아요. 발에 다 물방했습니다. 어차피 뭐 두 분 신청도 못 하는데 뭐 못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 네네. 다음에 그냥 날 풀리면 제가 다녀올게요. 네, 우리 정말요? 네, 저는 맥주 한 잔 먹으러. 같이 마라톤이 아니고 마라손이 아니고 맥주 저희 데리고 맥주 가세요. 마시러. 뉴스팟.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관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북한이 지금은 원산 갈마지구, 나선 지구 이렇게 열면서 관광을 굉장히 활성화하려 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북한에 아무리 관광객이 이렇게 막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 첫 번째로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러게요. 두 번째로 그 관광 가면 뭐가 필요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로 하겠죠? 네, 근데 보통 다른 해외에서는 이게 전자로 다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페이를 한다든지 전자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은행 자체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유치가 되는 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금을 다 들고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관광객들이 과연 편안했을까? 정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처럼 편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북한 안에서만 이번 기회에만 쓸 수 있는 어떤 나름의 특별한 카드 같은 걸 해서 여기에다 돈을 예치했다가 그 카드를 편하게 북한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카드 정도로 쓸 수 있겠다.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관광객이 갔다 온 후기를 내놨는데 정말 있었어요. 어디에 그럴 수 있겠다 북한의 생각했어요. 은행에서 이게 카드를 하나 현금 카드를 받아서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왔는데 안 받는 상점들이 많았다. 그렇죠. 그런 체계가 도입되지 않거나 어쨌든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예를 들면 여기다 첨부를 예치하고 아마 체크카드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돈을 넣은 것만큼 쓰고 마지막에는 찾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북한에서 다 쓰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당금은 못 찾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도 그렇게 들어간 돈은 못 찾거든요. 그 외국인이 오면 당연히 회수해야죠. 참 이렇게 들어보면 참 북한 관광을 가도 뭔가 한계점은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사실 이렇게 지금 막 굉장한 후기들이 막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재미있어요. 워낙 폐쇄된 나라가 막 올라오니까. 많이 궁금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장 그 다음날 가야 되는 뭐 이렇게 관광도 돌연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행사 영파이어니어 투어가 라선 관광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갑자기. 공지를 했고요. 돌연. 중단. 네, 그리고 고려 투어 관계자도 라선이 임시 폐쇄됐다. 이미 사실은 서방 관광객들이 한 차례 다녀왔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너무 북한의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까요? 네, 제가 북한 관계 담당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방문록에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이런 정도는 조금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가 됐든 그리고 우마차가 달린 것도 다 적나라하게 찍었다. 주민들이 집에 가는 것도 괜찮았다. 그런데 뭐 그 안에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을 건 아니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은 아직 못 들어갔고 서방 관광객들은 이미 시작했는데 중단 폐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재정비를 하고도 다시 열지 않을까. 네, 앞선 여러 가지 후기들을 보면서 관계자들이 공부할 것 같아요. 걸을 건 그러고?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건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뭐 하고 다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중국 관광객들도 들어가야죠. 사실 원래는 중국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20만 명, 30만 명. 1년에 그랬다고 그러던데.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 봄도 되고 있고 좀 있으면 김일성 생일도 되지만 물론 김일성이 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이때쯤 되게 되면 간부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물도 줘야 되고 뭐 그동안 또 코로나
로 해서 그동안 국경이 폐쇄되고 외화벌이를 잘 못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돈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주 작은 일들로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적나라하게 다 표현해주면 그것도 북한 그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 좀 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요. 저는 마라톤 안 갑니다. 왜? 아니 갑자기 그런 맥주 하러 가신다면서요? 금방 북한에 그 돈을 불러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 좋은데 안 쓸 거 아니에요. 제가 1푼이라도 보탤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걸 짚어드렸네요. 가지 마세요 그냥. 네, 1푼이라도 그런 안 좋은 곳에 북한 주민들께 쓰면은 기꺼이 쓰겠습니다. 이 앞에 좋은 맥주집 있던데 그냥 거기 가서 저한테 그냥 그게 쏘시라요 그냥. 빨리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팟.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방 관광객들도 맞이를 했고 중국 관광객들도 맞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돌연 중단이 돼서 아쉬움이 많은 관광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정말 덧없는 바람이지만 북한 주민들하고 좀 그 관광객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북한 관광 얘기를 좀 재밌게 유쾌하게 나눠봤는데요. 어쨌거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보시면서 간접 체험 일단은 간접 체험 많이 하시면 일상에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이런 유쾌한 주제 가벼운 주제로 또 즐겁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깨알 정보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방송 아직 2번 더 남았습니다. 변함없이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